저는 필기예요. 준비됐어. 필기 노트 꺼내주시고 오늘은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릴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시간이 되게 얼마 안 걸리거든. 여기에 큰 그래프 하나 이렇게 그릴 거고 여기 그래프 하나 이렇게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지우고 큰 그래프 하나 마지막 이렇게 3개만 그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필기 공간을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 큰 거 하나, 여기 큰 거 하나 이렇게 2개 그릴 거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우위, 비교우위라는 거 배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절대우위 제품, 비교우위 제품을 특화해서 생산하고 교환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무역의 장점들을 배웠거든. 얘들아 혹시 FTA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FTA. 자유무역 협정. 역시 관심 있는 친구도 아는데 이거 뭐의 약자인지 알아? F는 프리. 맞아요. 프리. T는 무역이니까. 트레이드. 그다음 A는 협정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 협정. 약속. 이런 거. 어그리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인데 국가들은 양국 간의 이런 FTA 협정을 맺으면서 교역을 하면서 이득을 얻는다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FTA 맺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터키. 아니 먼저 형제 나라 아니고 좀 힌트를 주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 맞아요. 칠레랑 처음으로 FTA를 맺었어.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칠레에게 이런 농산물, 과일들을 수입해오고 우리나라의 반도체랑 자동차들을 판매하는 그런 협정을 맺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서로 간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자유무역을 하는 게 이득일까? 아닐까? 라는 걸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의 주제야. 어떤 국가들은 자유무역에 반대하면서 벽을 치는 나라도 있어.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는 너희랑 교역 안 해. 우리 것만 쓸 거야. 라는 나라들도 점점 등장하고 있다. 과연 자유무역이 옳은 것인지 보호무역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 4-2라고 적으시고 무역정책이라고 적어주세요. 무역정책. 4-2 무역정책. 그래서 1번이라고 먼저 적으시고 1번.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유무역. 자, 이런 자유무역에서 첫 번째 사례는 수출국의 사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수출국. 수출국이면 물건을 파는 나라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그려줘요. 크게. 눈에 보기 쉽게 크게. 자, 그리시고 요 Y축에는 가격이라고 적으시고요. 상품의 가격. 여기 X축에는 수량이라고 적어주시고 수량.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공급 곡선이랑 수요 곡선을 하나만 그려줘. 크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크게 그려주세요. 자, 그럼 여기가 공급 곡선이 되고 여기가 수요 곡선이 되겠죠. 이때 교역을 안 하고 국내에서 거래를 한다면 여기가 균형점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격을 P0, 여기에서의 거래량을 Q0라고 쓰고 이 지점을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라고 쓸게요. 교역을 안 한다면 이 가격에서 이 거래량만큼을 거래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우리 배웠던 거다. 그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자유무역, 즉 이 국가의 문을 열어가지고 외국이랑 교역을 하는데 상품의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야. 이런 식으로 국제 가격이 만들어진다. 국제 가격. 빨간색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국제 가격.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균형 가격보다 외국의 국제 가격이 높은 경우에 수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먼저 검은색 펜을 드시고 여기 지점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 지점에 국내 수요자들은 이렇게 높아진 국제 가격에서 이만큼 소비를 한다라는 거야. 이걸 Q1이라고 적을게요.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교육을 했더니 좀 더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산다라는 거야. 반면에 생산자들은 여기에서 거래를 하는 거지. 생산자들은 좀 더 비싼 가격에서 더 많이 생산하더라라는 거야. 여기에 Q2라고 적어줄까요? Q2. 그럼 얘들아, 빨간색으로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는 거야? 원래라면 우리 초가 공급이란 말 썼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표가 공급이 아니야. 생산자들은 이만큼 많이 만들어서 국내 수요자들한테 파는 게 아니고 이만큼의 양을 누구한테 팔겠어? 해외로 팔겠지. 그렇게 해외로 파는 걸 우리는 수출량이라고 불러요. 이만큼의 수출량이 생긴다라는 거야. 가격이 높으면. 자, 이때 우리가 적은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이라고 적으시고 오른쪽 1번. 자, 먼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높아요? 국제 가격이 더 높아요. 그죠?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2번. 자, 수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수출량. 그 수출량은 얼만큼 됩니까? 파란색으로. 자, 우리 Q1에서 Q2만큼을 수출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정도의 양이요. 그죠? Q1에서 Q2만큼 이 정도의 양을 수출하는 거야. 자, 이때 3번이라고 적으시고 국내 소비자들과 국내 생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자고. 자, 먼저 첫 번째. 국내 소비자들.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Q0 이만큼 소비했었거든. 근데 국경을 개방하고 나니까 이만큼밖에 소비를 못 한다는 거야. 소비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죠? 국내 소비자의 소비가 감소한다라는 거야. 얼만큼 감소했어? 얼만큼? Q1에서 Q0만큼 감소했다. 그지? 요만큼 감소했네요. 요만큼.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봐.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국내 소비자의 소비량은 얼마야 그러면? 소비량. 얼만큼 소비하고 있는 거야? Q1만큼 소비한다라고 해야지. 알겠지? 요만큼이 준 거야. 그래서 이만큼을 소비하는 거야.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돼. 함정이야 이것도. 자, 그 다음 국내 생산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냐 보자고. 생산자들은 원래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 있었거든. Q0만큼. 근데 지금은 가격이 높아져서 이만큼 생산하고 있다고. 국내 생산자의 생산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얼만큼 증가했냐라고 물으면 Q0에서 Q2만큼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얼만큼 생산하냐라고 물으면 Q2만큼 생산한다라고 해야죠. Q2만큼 이만큼 생산한다라고 해야지. 이만큼 는 거야 그냥. 함정.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인데요.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게 최종 목표야. 우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배웠습니까? 그치? 그 균형 가격보다 더 많이 내는 그 면적, 그 삼각형의 면적을 잉여라고 불렀어. 자, 먼저 소비자 잉여부터 보자. 얘들아, 교역하기 전에 소비자 잉여가 얼만큼이었을까? 교역하기 전에?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 내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잉여의 합이다. 그치? 그래서 이만큼이 원래는 소비자 잉여였다고. 기억나? 이만큼이? 근데 지금은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소비자 잉여가 얼만큼으로 감소했냐면 요만큼으로 감소한 거야. 요만큼. 이게 소비자 잉여인 거야.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감소했네요. 그죠? 빨간색으로 좀 표시만 해줘. 이렇게. 너무 진하게 칠하면 안 이쁘더라고. 근데. 살살살살 칠해줘. 살살살살. 자, 그 다음 파란색 펜을 드시고 이제 생산자 잉여를 표시해 볼 텐데 원래 생산자 잉여가 얼마였냐면 이 시장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을 뺀 거 얼만큼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였어. 그죠? 근데 지금은 생산자 잉여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이만큼으로 증가했다고. 이만큼으로. 그럼 여기 면적에다가 이렇게 색칠해볼까? 여기 면적에다가 이렇게. 생산자 잉여는 옛날보다 증가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에 니은이라고 표시하시고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감소했습니다. 그죠? 이전보다. 왜냐면 국제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가격에 적게 샀단 말이지. 반면에 국내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늘어났는데 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우리 소비자 잉여가 기억만큼 감소했는데 이 기억만큼 생산자 잉여가 더 증가했고
거기다가 니은만큼 더 증가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표현하시고 이것 두 개를 종합해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잉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 늘어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득이 된다라는 거야. 수출국에도.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좀 피해가 가겠지만 생산자들에게 이득이 많아지니까 사회 전체적인 잉여가 늘어나더라 라는 거야.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수출국의 입장입니다. 이까지 괜찮나요?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서 끊고요. B라고 적으시고 이제 수입국의 입장을 한번 적어보자고. 수입국의 입장.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X축, Y축 크게 한번 그려주세요. 크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Y축에는 가격이라고 적으시고 X축에는 수량이라고 적어주세요. 수량.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려주시고 X축, Y축. 이게 공급 곡선일 거고 이게 수요 곡선일 겁니다. 원래라면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이 가격에서 이만큼의 수량이 거래될 거야. 국내에서. 이 가격을 P0라고 하고 이 거래량을 Q0라고 할게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만큼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는 말이지. 근데 국경을 개방하고 나서 자유무역을 하니까 국제 가격이 이번엔 빨간색으로 기존의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거야.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거야. 국제 가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먼저 이 점에다가 체크를 하고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이 점에. 자, 국내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이 국제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이더라라는 거야. 여기 Q1에서 생산을 하더라라는 거지. 그 다음 이 지점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고 이 지점에서 Q2라고 적으시고 국내 소비자들은 국제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국제 가격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굳이 국내 생산품을 쓰는 게 아니고 국제 가격에서 물건을 사더라라는 거야. 이만큼 산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만큼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원래라면 초과 수요라고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과 수요만큼 어디서 사오니까? 해외에서 사오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대신에 이만큼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입량이라고 부르겠죠. 수입량.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 1번부터. 자, 먼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높습니까? 국내 가격이 더 높네요. 국제 가격이 더 낮고 이런 경우에는 수입국이 된다라는 거야. 2번이라고 쓰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입국이 되어서 수입량이 결정되게 되는데 수입량은 얼만큼? Q1에서 Q2만큼을 수입하게 되겠죠.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도비에서. Q1에서 Q2만큼 수입한다. 요만큼이죠? 요만큼.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지 한번 보자고. 자, 국내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소비가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늘어났어요.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얼만큼 증가했어요? 얼만큼? 원래는 Q0에서 소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Q2만큼 소비한다, 그지? 그래서 Q0에서 Q2만큼의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거야. 이만큼. 실제 소비는 Q2에서 하지만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국내 생산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이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생산이 감소했다. 얼만큼 감소했습니까? 원래 Q0만큼 생산했는데 지금은 Q1만큼 생산한다고. 그러면 Q1에서 Q0만큼 생산이 감소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쌤이 이 Q1, Q0라는 말을 막 바꿀 거라고, 시험에서, 보기에서. 뭐 Q2라고 주던지 이렇게 할 거라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똑같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소비자 잉여부터 할까요? 자, 빨간색 펜을 드시고 원래 소비자 잉여 크기 얼마였냐면 교역 전에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였어. 이만큼. 균형 가격에서 수요하는 어떤 수요량을 더한 거 요만큼. 근데 지금은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만큼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만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색칠. 이만큼으로 소비자 잉여가 늘었네. 자, 반면에 생산자 잉여 한번 볼까요? 자, 생산자 잉여 파란색 드시고, 파란색. 원래는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이었어. 시장 가격에서 이 생산자들의 비용을 뺀값 요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이만큼으로 변한 거야. 이만큼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변한 거야.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면적의 기억, 여기 면적의 니은이라고 쓰시고 정리한다면 자, 소비자 잉여 라고 하는 것은 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감소했네요. 근데 소비자 잉여가 는 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걸 포함하고 거기다가 니은만큼이 더 늘었다. 그럼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 감소한 것보다 더 많이 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얘들을 정리해 보니까 사회 전체적인 잉여,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되더라? 늘어나더라 라는 거지. 증가하더라.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수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잉여가 변하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거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보면 자유무역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무역을 하니까 수출국, 수입국 둘 다 이득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하자. 쌤이 처음 얘기했던 FTA를 맺으면서 자유무역을 하자 라고 했었는데 안 좋은 일도 생기더라 라는 거지. 안 좋은 일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보호무역은 왜 하는지를 아는 게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쌤 이거 좀 지울게요. 다 썼나요? 지울게. 자, 지우고. 지우고. 자, 이제 마지막 그래프 하나만 그리면 끝납니다. 병장. 집중해 주세요. 병장이 다 들어갔다. 동영상에. 자, 2번이라고 적으시고 2번. 2번은 보호무역이라고 적어주세요. 보호무역. 보호무역. 그냥 잘 지키고 있어? 자, 먼저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게 왜 등장하는지부터 알아야 돼. 보호무역은 왜 하는지. 첫 번째 1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 아까 수출국 입장일 때는 생산자들이 생산 많이 해서 되게 좋았죠. 하지만 수입국 입장이 되면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국내 산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산업과 경쟁을 붙이는 거지. 이러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합니다. 특히나 어떤 사업을 보호하려고 하냐면 유치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얘들아, 유치산업이 뭐냐면 이 국가가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산업들을 얘기해. 우리 축구로 치면 유망주들 있죠. 그럼 유망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야. 야, 우리 유망주가 경험치를 먹어서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기도 전에 막 경쟁에 치여가지고 도태되면 발전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좀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내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한다. 정리하시고, 두 번째, 자,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보호무역을 합니다.
경상수지가 뭐냐면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건데요. 얘들아, 이렇게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액이 많으면 정말 좋겠지. 그렇지만 수입액이 더 많은 국가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자기 국가의 어떤 경상수지가 나빠지면서 국내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이렇게 좀 적어줄까? 수출액과 수입액을 조절한다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수출액과 수입액을 조절한다. 수입액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국내 경제가 침체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국내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세를 부과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까 수입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을 줄였잖아. 국내 생산자들이 공급을 줄인다는 건 그만큼 노동자들을 적게 고용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실업자가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호무역을 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도 보호무역을 합니다.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식량 무기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식량 무기화 정책. 정말 무시무시한 정책이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정책인데요. 외국에서 특히나 선진국들, 거대 대륙, 미국이나 중국에서 요즘 식량을 굉장히 싼 가격에 생산해서 수출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싼 식량들을 수입해 오면서 국내 식량 생산업체가 점점점 도태되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런 거대 국가들에게 식량 수입을 의존하게 된다. 지금은 좋겠지. 그렇지만 나중에 갑자기 그 식량 수출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엄청나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을 식량 무기화 정책이라고 불러. 그 식량 수출과 수입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 식량 산업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보호무역 정책이 됩니다.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량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지. 자,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봐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 이런 식으로 크게 하나 그려주시고, 크게 그려주시고, 자, 여러분이 그리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자, 마찬가지로 Y축에는 가격이라고 적으시고 X축에는 수량이라고 적어주세요. 수량. 자, 원래라면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이 정도 가격에 이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질 거야. 여기를 마찬가지로 P0, Q0라고 쓸게요. 교역을 하기 전이라면. 자, 이때 빨간색 펜으로, 자, 국제 가격이 이만큼 낮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국제 가격.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수입국이 됩니까? 수출국이 됩니까? 수입국이 된다, 그죠? 더 낮은 가격에 이만큼을 수입한다고. 근데 이렇게 수입하다 보면 국내 공급량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는 이 국제 가격, 즉 수입량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국제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이렇게. 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이럴 때 여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관세 후 가격 라고 적어줘. 관세 후 가격. 적었나요?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자, 먼저 1번 이라고 적어주고. 1번
자, 수입량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수입량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먼저 국제 가격 수준에서의 국내 생산량을 Q1이라고 적을게요. Q1. 그리고 국제 가격 수준에서의 국내 소비량을 Q2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원래 수입량이 얼마였어? 원래 수입량? 원래 수입량은 Q1에서 Q2만큼이 원래 수입량이었지. 국제 가격에서 이만큼이 수입량 아니야? 그쵸? 우리 아까 배운 거잖아, 그죠? 요만큼이 수입량이었죠? 원래는. 근데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는 국제 가격이 높아진 효과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여기 Q3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 지점에서 소비를 하더라라는 거지. 이 지점에서. 여기를 Q4라고 적을게요. 잘 안 따라오면 놓친다. 이때 수입량이 이제 어디로 변했어? Q3야. 그렇지. Q1, Q2에서 이제는 Q3에서 Q4라는 생산량으로, 수입량으로 변한 거죠. 이렇게 적어볼까? 수입량 감소. 이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자, 국내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국내 생산량. 원래 국제 가격에서는 Q1만큼 생산했죠. 근데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는 국내 생산자들이 생산을 늘린다라는 거야. 얼만큼 늘렸어? 요만큼 늘렸죠, 그죠? 요만큼. 그럼 뭐라 표현할까? 국내 생산량 증가라고 적으시고 생산량을 Q1에서 Q3만큼 늘리더라. 그만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지. 이런 유망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반면에 국내 소비량은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더라라는 거야. 얼만큼 감소했어요? 원래 국제 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여기 Q2만큼 소비했다고. 근데 관세 부과 후에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소비하더라라는 거지. 얼만큼? Q4만큼. 그럼 얼만큼 줄었냐면 이렇게 적자. 그냥 순서대로 Q4에서 Q2만큼 줄었다.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 Q2, Q4든 Q4, Q2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번이라고 적어주고, 자, 이제 잉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잉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소비자의 잉여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부터 중요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원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입니다. 그죠? 교역하기 전에. 그치? 교역하기 전에 이만큼이었죠? 교역을 하고 나서 얼만큼 늘었어? 국제 가격이 이만큼이니까 원래는 이만큼이 돼야 되지. 이만큼. 그치? 근데 관세 부과 후에 국제 가격이 높아진 효과가 생기니까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그러면 실제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요만큼?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다라는 건데 얼만큼 감소했을까가 중요한 거야. 얼만큼. 자, 얘들아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 면적을 기역이라고 쓰시고 요 삼각형 여기 니은이라고 쓰시고 여기에 디귿 그다음 여기에 리을 여기에 미음이라고 써보세요. 이게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에 디귿,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써보세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다 감소한 거지. 그치?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의 면적이 다 감소한 거잖아. 그죠? 이렇게 적을게. 기역에서 미음만큼 감소했다 라고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기역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 플러스 리을 플러스 미음 해도 되는데 이게 낫죠? 이만큼 감소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자 잉여 원래는 이만큼일 거야. 교역 전에는. 그죠? 쌤 잘 따라오세요. 원래는 이만큼이었을 텐데 국제 가격에 교역을 하니까 생산자 잉여가 얼만큼? 요만큼 됐지. 요만큼. 그치? 근데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는
국제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된다고.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만큼. 그럼 생산자 잉여는 관세 부과하기 전보다 늘었어, 줄었어? 늘었어요. 생산자 잉여는 증가했다고. 얼마만큼 증가했는데? 기억만큼 증가했다고. 했어, 기억만큼. 그 다음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는 이런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거라고. 관세 수입. 얼만큼 얻을까? 얘들아, 관세 수입이라고 하는 건 수입량에다가 관세만큼을 곱한 것만큼 얻겠죠. 그렇지 않아? 수입량에다가 관세를 곱한 것만큼 얻는다고. 우리 아까 수입량이 얼마였는데? Q3에서 Q4만큼이 수입량 아니었어? 여기에다가 관세를 곱한 것만큼을 관세 수입으로 얻을 거라고. 그럼 면적을 정리해보면 이만큼이 되겠지. 이만큼. 요만큼. 이만큼을 정부가 관세 수입으로 얻을 거라고. 수입량에서 관세를 곱한 것만큼. 즉 디귿이랑 리을을 더한 것만큼 정부가 관세 수입을 얻을 거라고. 디귿 플러스 리을을 한 것만큼. 자, 얘들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이전보다 순손실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야. 순손실. 얼만큼의 손실이 발생했어? 얘들아,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감소했잖아. 그치? 그 중에서 기업은 생산자가 가져가고 됐고, 디귿 리을만큼은 정부가 가져갔으면 일단 된 거야. 그치만 이 세모 모양 니은이랑 미음만큼은 아무도 못 가져간 거라고. 이만큼의 그냥 손실이 발생한 거라고. 관세 때문에. 그래서 순손실이 얼마냐면 니은 플러스 미음만큼의 순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배분이 아닌 거지.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얘들아, 정부는 이런 순손실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보호무역 정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복습 잘 하시고 자유무역 그래프 2개, 그리고 보호무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래프, 요거를 잘 봐주세요. 쌤이 시험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해. 이런 기호들을 좀 물어보겠죠. 특히나 여기를 잘 봐줘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남은 시간은 쉬세요.